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다행히도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지속하는 분위기예요.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어요. 네. 우선은 그 이유는 뭐 위안화 가팔은 위안화 절하 우려 감소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맞아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피는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기관 뭐 옵션 양매도 했겠죠. 네, 변동성 줄여놨고 코스닥 어제 무려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신문, 뭐 기사들 많이 보면은 뭐 제2의 IMF 온다, 제2의 금융위기 온다, 경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 이런 자극적인,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극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좀 불안함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해서 더 그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유튜버들은 주 수입원이 그 조회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클릭을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또 그렇게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어찌됐건 요즘 보면은 제2의 IMF 온다,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위기는 여러분들 그 누구나 예상할 때는 또 안 와요. 우리가 IMF나 아니면은 뭐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은 IMF 때 어땠습니까? 언론에서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나라 경제 좋다, 지금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아무도 IMF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주식시장 폭락할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절대 다수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 망한다, 시장 폭락이다, 앞으로 뭐 코스피 심지어 뭐 1000 간다, 코스닥 300 간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시장을 크게 급락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이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 좋다, 굉장히 좋다, 나는 투자를 많이 할 거야, 레버리지 많이 일으킬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늘 그랬지만, 그래서 항상 역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16년 11월 달에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날 아닙니까? 네. 그 달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은 경제 대공황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다 폭락하고 코스피 그때 1000 간다, 900 간다.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때부터 2000선에서 무려 2600까지 올랐던 것이 그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이런 그 공포감, 너무나 지금 공포감이 많고 그런 거에 너무 또 그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 보면서 말씀 다시 한번 추가로 드려볼게요. 네. 자, 오늘 주제 볼게요. 네, 신작 기대감 게임즈 주목. 게임 하세요?
게임. 전 게임 안 해요. 게임 하세요? 저도 네. 사실 저는 그 제일 재밌는 게임이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주식을 하면은 사실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식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희노애락이 다 있어서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시시해요. 네. 다른 게임들이나 그래서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네. 하지만 새롭게 게임이 나오면 해봐요. 아. 다운로드 받아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이 게임의 흥행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경향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게임 많이 해봤고 하루에 전에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루에 18시간씩 게임해서 서버에서 막 5등 안에 들고 막 그런 적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또 게임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남자분들이 많죠. 네, 뭐 하나 파면은 네. 일단 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저도 게임에 한번 빠지면 거의 뭐 페인이 될 정도로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오늘은 한번 게임 좀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또 게임주들이 2분기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고 네.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게임주에 대한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게임주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하는데 최근에 뭐 게임주들 차트를 보면은 뭐 상반기 내내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들이 많아요.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뭐 플레이 위드 네. 정말 그 대박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내용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통적인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죽었고 뭐 플레이 위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갑자기 맞습니다.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안 M이 엄청나게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위드가 저점에서 무려 한 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안 M에서 그 걸었던 이벤트가 뭐냐면 네. 레벨이었나요? 그 달성하면은 포르쉐 준다고. 아, 네, 그래서 뭐 네. 유저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마케팅도 잘 통했네요.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게임은요 뭐 아니면 도인 산업이에요. 잘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소위 대박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그 증시에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블루홀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블루홀이라는 주식이 여러분들 비상장 회사인데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예요. 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만들기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그 시장에서 뭐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안 샀어요. 왜냐면 뭐 게임 블루홀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아니고 비상장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히트치는 게임도 없어서 시장에 그 비상장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렸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샀는데 그냥 사놓고 또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틀그라운드가 대박이 나면서 그 주식이 3만 원에서 70만 원 넘게 올랐거든요. 최고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2000% 넘게 올랐는데 그런 식으로 게임주는 뭐 아니면 도예요. 만약에 어떤 게임이 뭐 100억을 들였든 200억을 들였든 500억을 들였든 반대로 그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게임은 그렇게 양극단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로안 M이 이게 이제 지금 리니지 M 다음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고 NC 소프트 하면은 리니지 아닙니까? 네. 그 NC 소프트는 뭐 리니지로 벌써 20년 넘게 지금의 그 완전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 위드도 모르는 회사, 잘 모르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로안 M이라는 이 게임 그냥 딱 하나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주는 이런 폭발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게임주의 운명은 게임의 흥행 여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게임이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냐면 그리고 참고로 게임이 잘 안 내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용은 비용대로 드리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을 갖다가 뭐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하지만 게임이 흥행하면 아이템이 여러분들 게임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게임이 흥행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한 5만 원, 1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네. 그거를 그 아이템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들어요? 거의 뭐 0원이죠. 왜냐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픽만 만들면 되는데요. 그죠?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V, 네.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만큼 아이템을 게임 회사 입장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어차피 게임 회사 입장은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효율성,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단 흥행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에서 뭐 여기서 제가 플레이드 얘기했는데 플레이드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겠죠? 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자, 우리 다음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게임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 정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종목 쇼핑 미스터 블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웹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웹툰. 네. 우리가 이제 유료 웹툰이라고 하죠. 어떤 수익성이 나냐면 우리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면은 웹툰에서 1화, 뭐 2화까지는 무료로 보여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목도 좀 약간 자극적이죠. 네. 뭐 이웃집 누나, 뭐 어쩌고 뭐 이사 온 이웃집 누나, 그래서 약간 성인 컨텐츠도 많고,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궁금하게 끝나듯이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 3화부터는 결제하세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네. 이제 정기권으로 웹툰을 끊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런 주변에. 분들도 많죠. 네. 월로 끊어서 보시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냥 건당 끊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기권도 많이 끊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웹툰 회사들은 그렇게 받은 수익성을 이제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웹툰 작가랑 네. 나누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시작으로 이런 그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그 유료 웹툰 전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게임주로 가지고 나왔냐. 이 자회사가 이번에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사전 가입 신청자가 지금 무려 70만 명이나 몰려서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차트 포인트 볼게요. 자, 7월 말에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감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또 크게 받았고요. 최근에는 5,200원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재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그 로아넴 사전 예약자가 70만 명이나 몰린다는 이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고점까지 크게 올랐어요. 한 100% 올랐다가. 그리고 또 한 50% 조정받았어요. 그죠? 50% 조정받고. 지금은 다시, 지금 다시 5,200원 여기 저점입니다. 여기가. 네, 좀, 약간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가격들이에요. 여기가. 좀 허락하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좀 계산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터치하고 급등 상한가 갔죠 이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에서 물량 받아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 미스터 블루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플레이위드 한번 볼까요? 플레이위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어때요? 플레이드가 로아넴이 흥행하면서
이 저점에서 그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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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급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500% 가까운 이런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플레이위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게 로안 M이 없을 때는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뭐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뭐 인정이나 하는 종목이었습니까? 거의 뭐 소외주였죠. 하지만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게임주는 이런 그 회사의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임밸류와는. 자, 다음 미스터 블루 다시 볼게요.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보시면 지금 그 로안 M을 이을 수 있는 에오스 레드. 그 우리가 일단은 게임은 두 개예요. 처음에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면 급등을 해요. 다운로드 받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다운로드는 다 무료입니다. 어디든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결제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일정하게 뭐 레벨 10, 레벨 20까지는 그냥 무료로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네. 내가 이제 게임을 그 캐릭터를 육성시키니까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 더 좋은 무기와 더 많은 경험치를 얻게 하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를 맞아요. 하게 아이템을 되는 거예요. 장착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두 개로 나눌 수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게임 출시하면은 처음에는 다운로드가 많이 되면은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유 재미없어 그러고 다 지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네. 앱스토어에서 순위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순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을 얼마나 실제로 결제를 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장기 흥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NC 소프트가 리니지 M이 그렇게 흥행해서 아직도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NC 소프트가 리니지 M 나올 때 그때 주가가 기대감이 쭉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시하자마자 이제 재료 소멸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점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기대감은 소멸됐는데 또 매출이 받쳐주는 거예요. 계속 또 린저씨라고 하죠. 리니지를 거의 뭐 20년 이상 하신 린저씨들이 이거를 그 아이템을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쓰는 분도 계세요. 네.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섭 1위 캐릭터는 아이템을 다 팔면 25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분은 이제 직업은 안 나왔는데 또 아니, 게임을 끊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네, 근데 또 그분, 네. 그 게임 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자상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어느 정도 부를 이루어 놓고 재밌게 이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뭐 네. 취미로 또 돈 많이 투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게임에 그렇게 이제 빠지면 결제 충분히 자금을 크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부자는 숨은 부자는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출시하는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PC로는 있던 게임인데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 이제 모바일로 출시하는 거예요. 네. 로안도 마찬가지고요. 리니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임에 M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거는 다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모바일로 출시를 하면 M이라는 거를 붙이지도 않죠. PC로 출시한다면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니까 무슨 M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면서 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흔히 그래요. 코스닥에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연히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종목들로 섹터별로 보면은 한 두 개 섹터. 바이오. 네. 그리고 게임. 이게 약간 이제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한 번 섹터예요. 터지면 이제 그 그렇죠. 폭발력이 상당하다라는 걸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변동성이 네. 엄청나요. 두 개의 섹터는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면 우리가 뭐 신라젠이나 아니면 HLB를 보듯이
주가가 또 크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락을 하고 또한 그 임상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글로벌 기업과 M&A나 아니면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죠.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의 에오스 레드를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웹툰을 하는 회사였는데 2016년도에 에오스 IP를 45억 원에 사들이면서 네. 블루포션 게임즈라는 자회사 게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공부 잘하시네요.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회사가 만드는 건데요. 그냥 완전 직계이기 때문에 이 블루포션 게임즈는 상장이 당연히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기대감이 다 미스터 블루로 모인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지금 미스터 블루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지만 아직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게임 흥행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될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전 갑자기 드네요. 이 블루포션 네. 게임즈는 그냥 에오스 레드를 위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그 IP 사온 거랑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게임은 전부 네. 다 인건비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게임이 만약에 흥행에 실패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게임을 실패한 재고가 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화장품이 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약간 이제 떨이로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전부 뭐 할인을 쳐가지고 이 재고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8월 28일에 네. 저희 오늘 이제 게임주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가 게임주 2분기 실적이 대거 발표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개장 전에 펄어비스 2분기 실적이 먼저 네네.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부터 정리를 좀 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2분기 매출액이 1,52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570억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5.1% 증가했습니다.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매출액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이 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2%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한번 또 소개가 됐었던 네. 종목이고 주가가 뭐 2달 동안 정말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제는 강했지만. 펄어비스는 네.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저는 게임주의 실적 발표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모를까. 이게 사실 다른 섹터보다 극적인 주가 변동성은 잘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사전적으로 확인이 되고 개볼루션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도 이제 게임의 매출 순위나 이런 게 다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다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요, 이렇게 실적 발표보다는 처음에 출시하고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서 얼마나 처음에 매출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주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 뭐 이렇게 2분기, 1분기 실적, 지금도 영업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 3.8% 증가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빠지면 다행인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게임주는 실적 발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사막도 그렇고 여러분들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게임주의 특징은 롱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리니지는 굉장히 그 특이한 경우고요. 보통은 출시가 크게 올라왔다가 점점 유저수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네. 그 전에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8월 28일 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식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시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한번 사전 예약자 70만 명 돌파 이거 얘기 나오면서 네. 이 주가가 크게 이제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 하면서 또 내려왔었었는데, 이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이때 8월 28일 날 이제 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미스터 블루를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펄어비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또 개장 전에 게임빌과 컴투스 2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실적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